안녕하세요. 거북이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산책 중이던 30대 여성이 목줄 없는 대형견과 마주쳤습니다. 뛸까요? 싸울까요? 여성은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개는 더 빠르게 쫓아왔고 결국 넘어져 다쳤습니다. 도망치면 더 쫓아옵니다. 싸우면 더 물립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와 마주했을 때 생존을 위한 올바른 행동을 자주 마주치는 상황별로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상황 A. 멀리서 개와 마주침. 개가 20m 앞에서 꼬리를 세우고 귀를 쫑긋 세운 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제자리에 정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개의 150만 년 DNA에 새겨진 추격 본능 때문인데, 움직이는 대상을 보면 자동으로 추격 모드가 활성화되어 시속 20km로 뛰는 사람에게는 정지한 사람보다 10배 높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선을 개의 얼굴에서 땅으로 낮춰야 합니다. 이는 개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공격성을 3배에서 5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시선을 회피하는 것은 나는 도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전달하여 개의 공격성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을 살짝 옆으로 틀고 뒷걸음질로 서서히 거리를 늘리는 행동도 중요한데, 측면 자세는 나는 위협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내며, 미국 수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자세와 낮은 목소리가 공격성을 60%까지 줄여준다고 합니다. 천천한 움직임은 나는 예측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개의 경계심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이때 절대로 갑자기 뛰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이유는 이러한 행동들이 개에게 쫓아야 할 대상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상황 B. 개가 돌진하거나 위협적일 때. 개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지만 공격이 아닌 차단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산을 천천히 펼쳐서 자신과 개 사이에 위치시키는 이유는 개의 뇌에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시야 차단 효과로, PDSA 자료에 따르면 시야가 차단되면 개의 공격성이 40% 감소하는데, 이는 보이지 않으면 흥미가 떨어지는 개의 특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물림 대상 전환 효과입니다. 개는 가장 가까운 움직이는 물체를 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서 우산을 앞에 내밀면 자연스럽게 우산을 물게 되고, 그 순간이 바로 탈출의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는 거리 확보 효과로, 우산 길이만큼 생기는 1m의 거리가 개의 돌진 시간을 0.3초 지연시키는데, 이 시간이면 충분히 뒷걸음질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방을 방패처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는데, 가방을 흔들지 않고 개가 물면 놓아주는 이유는 개가 저항할수록 더 강하게 물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투나 모자를 활용하는 것도 개의 관심을 분산시켜 그 틈에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절대로 개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면 안 되는 이유는 이러한 공격적 행동이 개의 공격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상황 C. 넘어졌거나 물렸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는 생존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즉시 태아 자세를 취하고 무릎을 가슴에 최대한 붙이는 이유는 개가 공격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양손으로 목 뒤쪽을 감싸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리는 행동은 가장 치명적인 부위인 목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개의 공격 패턴을 고려한 최적의 방어 자세입니다. 물린 부위를 급하게 빼려 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 수의학회가 경고하는 바와 같이 급작스러운 움직임이 물림을 더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개는 저항할수록 더 강하게 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서 개가 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개가 관심을 잃으면 천천히 몸을 펼치고 기어서 이동하는 이유도 급한 움직임이 개의 관심을 다시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음소리나 비명을 내지 않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은 개가 지루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심리전의 일환입니다. 개는 반응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전략이 생존 확률을 높여줍니다.
상황 D. 여러 마리를 만났을 때, 여러 마리의 개를 만났을 때는 단일개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벽이나 전신주의 등을 바짝 대야 하는 이유는 개들의 포위 전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개들은 본능적으로 포위 전술을 사용해서 한 마리가 정면에서 주의를 끌면 다른 개가 측면이나 후방에서 접근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등을 고정물에 대면 후방 공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양팔을 벌려 몸집을 크게 보이게 하는 이유는 개들에게 위압감을 주어 접근을 주저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절대 넘어지면 안 되는 이유를 영국 RSPCA가 강조하는데, 서 있으면 한 번에 한 마리씩만 접근할 수 있지만 넘어지면 모든 개가 동시에 달려들 수 있어 집중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들의 집단 흥분 증후군도 고려해야 하는데, 한 마리가 흥분하면 다른 개들도 따라 흥분하여 평소 온순한 개도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마리가 후퇴하면 다른 개들도 따라하는 특성이 있어서 리더격 개를 파악해서 그 개에게 주의를 집중하면 전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개들이 서로 산만해지는 순간을 노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이동하는 것이 안전한 탈출의 열쇠입니다. 상황 2. 반려견과 함께 있을 때, 반려견과 산책 중 목줄 없는 대형견을 만났을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즉시 반려견을 들어 안는 이유는 반려견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두 개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반려견을 완전히 가리고 반려견이 상대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각적 자극을 차단하여 양쪽 개의 흥분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좌우로 급하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한두 걸음 전진하는 행동은 일견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간을 압박해 상대개의 멈춤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영역동물인 개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정면 압박이 공격견의 멈춤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합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감을 표현하여 상대개에게 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려견을 땅에 내려놓지 않고 목줄을 계속 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며, 반려견이 짖어도 제지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오히려 상대개에게 경고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 F. 사후 조치, 의료와 신고. 물림 사고가 발생한 후 5분 이내에 흐르는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어내야 하는 이유는 개의 침에 포함된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최소 5분간 지속적으로 씻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짧은 시간으로는 모든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비누를 함께 사용하면 지방 성분으로 구성된 세균막을 더욱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압박해 지혈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남아있을 수 있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적절한 압박은 출혈을 멈추면서도 혈액순환을 유지하여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시간 이내에 응급실이나 외과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상처 평가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함입니다. 파상풍 접종 상태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파상풍균이 상처를 통해 침입할 수 있고, 개의 입안에는 다양한 세균이 서식하고 있어 파상풍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항생제 처방은 개 물림으로 인한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예방적 치료로서 매우 효과적이며, 광견병 노출 위험 평가는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노출 후 적절한 시기에 백신을 접종받으면 100%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24시간 이내에 지역보건소에 신고하는 이유는 공중보건 관점에서 동물로 인한 사고를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며, 동물관리소 신고는 해당 개의 관리 상태와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의 특징과 위치를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은 후속 조치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플로리다 보건국과 아이다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적절한 사후 조치가 감염과 합병증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A. 질문 1. 큰 소리를 질러서 위협해도 되나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개를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미국 수의학회 지침에 따르면 고함은 개의 흥분과 공격성을 두세 배 증가시킵니다. 개는 큰 소리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더욱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올바른 음성 사용법. 필요시에만 짧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니요, 안 돼 정도의 단문만 사용합니다. 명령조보다는 차분한 톤을 유지합니다. 개가 멈추면 즉시 말을 중단합니다. 질문 2. 개와 정면으로 눈을 마주쳐도 되나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영화에서는 맹수와 눈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개의 세계에서 정면 응시는 명백한 도전 신호입니다. 미국 수의학회는 직접적인 눈맞춤이 공격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올바른 시선 처리. 개를 발견하면 즉시 시선을 낮춥니다. 땅이나 개의 발쪽을 봅니다. 주변 시야로만 개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개가 떠날 때까지 직접 바라보지 않습니다. 질문 3. 도망치면 정말 더 쫓아오나요? 네, 추격 본능이 활성화됩니다. 뛰는 행동이 개의 추격 본능을 즉시 자극해 공격 확률을 5에서 8배 높입니다. 과학적 근거. 개의 시각은 움직임 감지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빠른 움직임은 사냥 본능을 자극합니다. 뛰는 사람을 자동으로 먹잇감으로 인식합니다. 한번 추격이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대신 해야 할 행동. 천천히 뒷걸음질합니다. 옆걸음으로 이동합니다. 개가 지루해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질문 4. 우산이나 가방으로 때려도 되나요? 타격보다는 차단이 우선입니다. 때리는 행동은 개를 더욱 흥분시키고 공격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타격의 문제점. 개의 공격성을 더욱 자극합니다. 정확한 타격이 어렵습니다. 실패 시 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법적으로도 동물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활용법. 우산을 방패처럼 사용합니다. 개와 자신 사이에 장벽을 만듭니다. 개가 우산을 물게 하고 그 틈에 도망갑니다. 필요하면 우산을 버리고 탈출합니다. 질문 5. 물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단계 응급 대응이 필수입니다.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1단계 5분 내 즉시 응급처치. 깨끗한 물로 상처를 5분간 세척합니다. 비누가 있다면 함께 사용합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압박 지혈합니다. 2단계 2시간 내 의료진 상담. 응급실 방문해 상처 상태를 점검받습니다. 파상풍 접종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광견병 노출 위험을 평가받습니다. 필요시 항생제 처방을 받습니다. 3단계 24시간 내 당국 신고. 보건소에 물림 사고를 신고합니다. 동물관리소에도 해당 개체를 신고합니다. 개 주인 파악이 가능하다면 책임을 묻습니다. 질문 6. 반려견이 공격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반려견보다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에요.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구하려다 함께 다칩니다. 차가운 말 같지만 자신이 안전해야 반려견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1. 반려견을 즉시 들어 안습니다. 2. 자신의 몸으로 반려견을 가립니다. 3. 뒷걸음질로 거리를 확보합니다. 4. 안전한 곳에 도달하면 반려견 상태를 확인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개들 사이에 직접 끼어들기. 손으로 개를 떼어내려 하기. 반려견을 놓고 도망가기. 상대 개를 발로 차거나 때리기. 이제 여러분은 길에서 개와 마주쳐도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본능이 아닌 지식으로, 감정이 아닌 과학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싸움이 아니라 거리가 답입니다. 빠름이 아니라 침착함이 답입니다. 지금 당장 따라 말해보세요. 멈춤, 옆걸음, 장벽, 이탈.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거북이 뉴스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하루 되세요.